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나상훈 교수님이십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 저분의 전공인 심혈관 질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주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괜히 막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나상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단어가 기저질환이라는 기저질환. 말인데,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걸리면 더 안 좋다. 뭐 백신 맞아도 부작용이 더 잘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저질환인 게 그냥 만성질병 뭐 여러 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이 짱이라면서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암 환자, 네. 폐렴, 정형외과 골절 수술, 기저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위험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고관절 골절이라고 어르신들 다리 뼈 부러져 수술하면 그냥 나이만, 연세만 많이 드셨지 여타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보다는 심혈관 질환 있는 분이 당연히 수술 후 합병증이 더 생기거든요. 그 어떤 병이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건 그냥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지 더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병도 심혈관 질환이 예,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후가 나빠지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도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렇긴 하네요.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 말고 아직 앓고 있지는 않지만 고위험군, 그분들도 코로나 걸리면 더 위험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심장병 중에서 이미 병이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하고요. 위험인자가 있을 때도 당연히 고혈압, 고지혈증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네. 많이는 아닙니다. 앞에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좀 있는데 있지만 드물 거 비율은 아니에요? 낮죠. 위쪽 혈압이 20, 아래쪽 혈압이 10 정도 올라갈 때마다 10년 있다가 그런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이 생길 확률이 2배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똑같고 고혈압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사람을 쭉 지켜보면 똑같이 40세 남자예요. 고혈압이 없는 사람은 10년 있다가 그런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 급사 이런 게 생길 확률이 10%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고혈압이 있으면 140에 90이면 2배, 20%가 생기는 거죠. 심혈관 질환 예방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거, 이게 아스피린 같은 거를 평소에 꾸준히 먹는 거,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 아스피린은 이제 원래 100년도 넘은 약이고 그 소염 진통제인데 어쩌다가 이게 갑자기 이 심혈관 질환 예방약이 된 거예요? 그것도 오래됐죠, 그렇게 된 것도. 이 아스피린이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1차 세계대전 스페인 플루 때문인 거 아세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모였죠. 네. 그래서 스페인 근처에서 유럽에서 독감이 돌았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때마침.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 독감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갑자기 40도 오르면서 사람들이 막 픽픽 죽어나가는데 3천만 명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스피린이라는 해열제를 먹은 사람들은 살더라. 그래서 아스피린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통소염제로서 아스피린이 이제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약으로 각광을 받았죠. 그게 1940년대, 네. 10년대, 20년대, 40년대. 그럼 1960년대가 되면 이제 4, 50년 지났죠. 네. 아까 말한 뇌졸중, 심근경색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50, 60 넘을 때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심장병이 생기는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부검을 많이 했거든요. 심장 혈관 안에 피떡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스피린 먹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피떡이 없는 거죠. 이거 먹미?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여보니까 진짜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보니까 진짜로 심근경색도 치료하고 뇌졸중도 치료하는 게 알려지면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갑자기 이제 심장약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100년 됐지만 심장약으로 아스피린은 이제 30대, 40대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 네. 진통소염제로서는 500mg을 하루 3번. 그러니까 하루에 1500mg이거든요. 네. 근데 심장약으로는
미국은 뭐 81mg이지만 75mg에서 100mg. 베이비 아스피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진통 해열제로 쓰는 용량의 거의 15분의 1. 네. 달라요. 굉장히 똑같은 약이지만. 한 알 기준으로 하면은 뭐 5분의 1, 6분의 1이지만 예, 하루 세알 용량으로 먹는 하면 하루에 거니까. 3번 먹던 약이기 때문에 1,500을 100만 먹는 거죠. 높게 먹는 고용량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진짜 정말 아니죠. 하지 않나요? 소염 진통 해열제로서 적정 용량은 500ml 하루 3번인 거고 심장약으로선 100ml인 거죠. 100ml.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100ml 먹고는 진통 해열 효과 없어요. 없다. 그냥 오로지 혈소판 응집만 억제하는 효과가 네. 있지. 저용량 아스피린이라고 흔히 부르긴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더 표준이 됐죠. 심장약으로. 네네네. 질문. 예. 제가 이제 그 50대 뭐 특별한 뭐 지금 위험 요인은 없는 건강검진하면 심장 혈관 쪽은 멀쩡한 사람인데 저 저용량 아스피린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됩니까? 제가 두 가지 착각을 없애드릴 건데요. 건강하고 위험인자가 없다는 거 B입니다. 여자 55세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하나가 생깁니다. 강하게 맞아가지고 괜찮으시죠? 근데 왜 강조 안 하는지 아세요? 왜 남자는 45고 여자는 50? 왜냐하면 담배 끊는 거 어렵지만 끊을 수 있고 혈압 높은 거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라서 의사들이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45세 넘어서 위험인자라고 빨리 주민센터 가서 민증을 고치세요. 이런다고 해결 못 하잖아요. 이건 픽스트, 고정된 위험인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위험인자 있습니다. 고혈압 네, 하나.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아직 확인 안 한 거 있어요. 뭐요? 본인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중에 뭐 심장병, 중풍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남자 55세 이상, 여자 65세 이전에 그런 심장병이 있었으면 그것도 위험인자가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병원 안 갔고 병도 없지만 만 45세가 넘었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50대에 심근경색이 있었다. 위험인자 2개거든요, 벌써. 만약 그 조건에 부합하면 그런 분도 고위험군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3개 정도. 고혈압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들어가는 되죠. 거고 고지혈증이 있어도 그것도 들어가죠. 들어가고 흡연 들어가죠. 거고 본인 나이가 남자 45, 그쵸. 여자 벌써 55가 4개거든요. 넘으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족력도 있으면 5개. 그 가족력도 그래서 되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일찍 생겼을 그렇죠. 때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위험인자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5개, 6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모르고 조절을 안 하고 있을 그러면 요 위험 인자가 몇 개 있는 사람부터 그러면 보통은 3개입니다. 3개 넘으면 아스피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요. 나이는 어쩔 수 없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 있어요. 근데 그 2개를 철저히 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년 후에 20% 원래 기저로 10%는 나이로 그냥 생긴다 그랬죠? 네. 추가로 생기는 게 20%잖아요. 그거의 절반 없애요, 확률을. 그래서 50% 효과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작은 효과가 아니에요. 왜 작은 효과가 아니냐면 이건 개인 입장에서도 중요한데요. 정부나 의학자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0%가 고혈압인 거 아세요? 60세가 되면 50%예요. 그러면 30세 이상 성인이 지금 대충 계산하면은 5천만 인구 중에 한 3천만? 3천 네, 넘게 3천 더 전후 3천으로 계산하고 그 사람 중에 10%인 300명이 평균 300만 명이 이런저런 병이 생길 수 있는데 고위험군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600만이 그런 병이 생기는 걸 절반 줄이면 우리나라에서 10년 후에 몇백만 명의 심내혈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서 이건 복지 차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엄청난 차이라서 모든 나라에서 자꾸 위험인자 관리하는 거거든요. 삼겹살 안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술도 갑자기 끊는 것도 뭐 큰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힘들고 그나마 약 먹는 게 제일 편한 일이거든요. 자, 나이 많은 거, 네. 그리고 담배 끊는 거, 운동하는 거, 식이 조절 무지 어렵죠. 네. 근데 그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약이 좋아지면서 2000년대 전후쯤 의사들도 그 말 딱 했었어요. 아니, 해도 어렵고 운동 이거 하느니 차라리 약 먹고 조절하자. 약을 먹고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계속 운동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2개는 합쳐진 효과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틀려요. 꼭 자동차 운전하는데 오른쪽 바퀴가 나는 마음에 드니까 왼쪽 바퀴 빼고 가겠다. 이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럼요. 혹시라도 아스피린을 먹어가지고는 뇌출혈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합병증은 없고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인자만 있는 상태. 아직 중풍 없고 심장병 없어요.
그거를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1차 예방이란 개념이고 이미 심장병 중풍이 생기고 재발하는 걸 막는 게 2차 예방, 치료 개념이거든요. 그 1차 예방에서는 적어도 10년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0년 후까지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2019년에 나온 게 가장 최신 진료 지침이거든요. 나이로만 보면 70세 이상은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쓰는 건 지금은 금기예요. 왜냐하면 70 넘으신 분은 나이만으로 그게 생기는데 네. 10년 지나서 80이 될 때까지 예방하는 효과보다 출혈 위험 훨씬 더 나빠요. 그래서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70세 이상은 안 쓴다. 결국 40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험 인자가 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먹는 게 먹는 좋다. 게 좋다. 근데 위궤양의 병력이 없으면 정답이 없었던 아스피린 1차 예방이 딱 명문화로 된 게 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딱 고정이에요. 40에서 70세 환자 중에 심혈관계 고위험군, 위궤양 위출혈의 병력이 없는 경우 엔드예요, 엔드.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에만 1차 예방으로 쓰라고 딱 돼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없을 때만 쓰라는 얘기인 동시에 세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먹는 게 도움되는 거죠. 거의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까지 간 거죠, 연구는. 제가 이제 해외 연구자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저 3번 항목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모든 국민이 1년 내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딴 나라는 나는 위궤양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증상 없으면 검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아스피린을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쓰는 거 도움되는 거 좀만 신경 쓰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해봤더니 이 세 개가 난 먹어야겠다. 딱 알 되네? 거예요. 그럼 난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답이 나온 게 2019년. 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거? 명색이 의사인데 나 이거 2019년에 이렇게 이 논란이 깔끔하게 세계적으로 정리된 거를 나 모르고 있었네. 2019년에 만 50 넘으셨었죠. 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됐군요.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어떻고 저쩌고 누구는 먹는다 안 먹는다 논란이 필요가 없는. 그 두 번째 더 이상 정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나이 든 사람, 당뇨 환자, 고위험군에 대한 엄청나게 큰 연구인데 1차 예방 연구는 적어도 몇만 명을 5년 내지 10년 이상 해야 돼서 연구 하나당 몇천억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1990년대 중반에 했는데 거의 15년쯤 지나서 최종 결론이 2018년에 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저 정도 규모의 1차 예방 아스피린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누가 다시 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할 것 같지도 않죠. 못하죠. 1차 예방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 먹어라, 마거라 바꾸다가 2018년 대규모 저 연구 세계를 근거로 2019년에는 유럽, 미국 거의 통일이 된 거죠. 그럼 이 아스피린 이제 내가 요거 해당되네?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는 있는데 1차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2차 예방인 경우도 있어요. 증상 없이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견되는 뭐 사일런트, 뭐 숨어있는 증상 없이 발견되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2차 예방 환자의 한 10%쯤 되거든요. 한 번쯤은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평가를 받으려면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일과성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뇌허혈 그것도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해당됩니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건 사실 2차 그쵸. 예방이다. 그래서 아스피린 약국에서 그냥 사 먹을 수는 있는데요. 네. 나는 1차 예방이기 때문에 속쓰리면 끊어도 돼. 1차 예방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2차 예방은 어떤 줄 아세요? 위장관 출혈이 생겼잖아요. 아스피린 먹다가. 그럼 위장- 지혈하고 또 먹어야 돼요. 위장관 보호하면서.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거에 해당돼서 1차 예방을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은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서 나 사실은 1차 예방이 아니고 2차 예방 목적이구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그 때문에 한 실제로 번쯤은. 2차 예방을 해야 되는 대상자인데 위궤양이 있으시면은 예, 위궤양 그때 치료를 맞아요. 하면서 동시에 먹는 거죠. 아스피린도 먹는 예, 거죠. 의미가 이렇게 전혀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럼 이 아스피린은 한 번 먹으면 그냥 꾸준히 먹어야 되는 맞아요. 거군요. 70세 이상까지 70세까지만 먹는 거 같아요. 아니요. 평생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평생. 시작 나이입니다. 69세면 먹는 거고요. 71세만 안 먹고. 그러면 50세쯤에 시작을 했으면 평생 80이 먹는 돼도 거예요. 먹고 90이 그러니까 돼도 먹는 아스피린에 의한 합병증 금기라 그러죠. 뭐 먹으면 계속 피나고 그다음에 과민 반응 이럴 때만 끊는 거고.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이게 혈전, 이 뇌혈관 질환, 기저 질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예방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아스피린 관련 얘기 다 나눴습니다.